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느닷없이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황당한 궤변을 들고 나와서 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정말 오물을 뿌려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년이 1919년이다 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연이어 펼쳤는데 정말 편향된 역사관과 아주 무식한 지식에 기반한 이런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의 주장이 왜 궤변인지 광복의 의미, 건국 전후의 역사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반박했는데 자, 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7일에 쓰신 글인데 이영훈의 역사 비평, 광복절을 오도하는 광복회장.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광복절은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광복절에 행해지는 대통령이나 광복회장의 경축사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유력 인사들이 이 나라의 성립, 곧 건국의 역사와 관련하여 얼마나 혼란스러운 또 잘못된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 왔습니다. 며칠 전에 거행된 광복절 경축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광복회장 이종찬 씨의 기념사가 그랬습니다. 당일 이종찬 씨가 행한 기념사와 근간의 신문 기고문을 살필 때 그는 광복을 독립운동 또는 해방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일의 경축사에서 그는 광복이란 일제의 군합발로 더럽혀진 나라에서 주권을 다시 찾아 새롭게 빛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광복절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열들의 피나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발전에 기여한 대목을 함께 생각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광복을 해방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념사에서 광복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라는 혹자의 말을 비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글은 신문 기고문에서도 찾아지는데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혹자의 말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해방이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외부에 의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어진 해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이종찬 씨의 생각이. 자, 계속 보시면 종합하면 이종찬 씨는 광복을 독립운동의 과정, 그리고 그 결실로서 해방을 가리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 같은 이종찬 씨의 광복 이해가 틀렸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광복을 독립운동 내지는 해방으로 보는 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는 광복은 1948년 8월 15일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한 사건, 곧 건국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을 기리는 것이 광복절의 본래 취지입니다. 당시의 재반 기록을 검토하면 그 점은 더없이 명확합니다. 예컨대 1949년 8월 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로 경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국회가 4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독립기념일을 같은 뜻의 광복절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원래 광복 독립 또는 광복 조국의 줄인 말입니다. 이종찬 씨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빛을 찾거나 밝히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광복절의 광복은 독립 또는 건국과 같은 말이며 그것을 경축하는 뜻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광복을 하나, 언제 독립을 이루나를 고대했습니다. 아직 광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48년 3.1절을 맞이하여 백범 김구 선생은 찾아온 손님에게 광복 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휘호하여 선물했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광복을 이루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김구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소를 찾아 아직도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고하였습니다. 1948년 3.1절을 맞이하여 서울중앙방송국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지어 어린이 합창곡으로 방송했습니다. 그것이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이 애송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하고 있듯이 1948년 3월 당시 한국인들은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름 아닌 그해 1948년 8월 15일 그날의 정부 수립, 곧 건국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광복절은 이날의 독립과 건국을 기리는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기록에 의하면 1950년, 1951, 1952년의 광복절은 제2회, 3회, 4회 광복절이었습니다. 1953년 이후 혼란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해선 저를 포함하여 몇 분의 자세한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여러 고증을 살펴보면 8월 15일 광복절은 뭘 기념한다? 해방이 아니라 일제가 물러난 해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즉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이런 의미로 광복절을 제정했고 그 이후에 계속 1회, 2회, 3회 기념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동안 광복회라는 단체가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를 비판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주장하는 광복의 뜻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 광복회가 오히려 광복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자, 이걸 비판합니다. 자, 그들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야 했는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좀 더 살펴야 할 연구 과제입니다. 그 점을 전제하면서 자, 지난 15년간을 거론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벌일 때 그들은 그것을 보이콧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간한 어느 책자에서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의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광복회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정부의 건국 60주년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광복절 날 그들은 정부의 경축식과 별도의 장소에서 경축식을 거행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정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반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런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광복회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배포한 책자를 회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역사 문제에 관하여 너무나 취약한 정부였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쉽게 양보하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건국서를 받드는 광복회의 입장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이 이게 대한민국 원년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라고 기술하려 하자 그에 대해서도 맹렬히 시비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부정했습니다. KBS가 이승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그에 반발했습니다. 나아가 광복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마저 부정했습니다. 지난 광복회장 김원웅 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가정 이력이 지극히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그 사람은 2020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친일이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기생한다라고 한 뒤에 초대부터 21대까지의 참모총장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 빌부터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들로서 민족 반역자들이 국가 요직을 맡아 한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우리의 역사를 부정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이런 광복회가 정부와 함께 광복절 경축식을 공동 집전하는 것은 더없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론 노태우 정부가 4대 국경일 경축식에 관한 프로토콜을 만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광복절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정의한 다음 광복회를 경축식의 공동 집전자로 초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크게 잘못됐네요. 자, 다시 정리하지만 광복절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광복절의 정의부터가 엉터리인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일종의 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에 정부와 동일한 권위를 부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을 맞아 역대 광복회장의 졸렬한 연설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국경일 경축식에 관한 정부의 프로토콜은 올바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종찬 씨의 기념사와 기고문을 비판하겠습니다. 그는 해방 또는 같은 뜻의 광복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혹자의 언설을 비판했습니다.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것은 1945년 8월 당시에 살았던 한국인들의 공통된 인식이나 표현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공산당의 영수 박헌영은 아닌 밤중에 찰 시루떡을 받듯이 해방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태준도 그의 소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중국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제가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애써 추진한 광복군의 국내 진입작전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 공로를 세우지 못하여 장차 하등의 발언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외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지면서 갑작스럽게 외부의 상황 변화로 주어진 해방이었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던 이 일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공백을 메꾸느라 굉장한 혼란이 있었죠. 갑작스럽게 정말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 맞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0월 돌아온 이승만 박사가 그랬습니다. 그해 12월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남한을 통치한 미 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은 연합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시정부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과정에 인정받을 만한 공로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1945년 8월 우리의 해방이 우리 독립운동의 결실로 쟁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 그 당시 1945년 이 우리나라의 지위는 일본이라는 패전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후에 어떤 미 군정이 들어오고 소련이 북한에 들어오고 할 때 참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좀 더 보시면 이종찬 씨는 당시 9살의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런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증조부가 임시정부의 강요인 이시영 씨였기 때문입니다. 증조부 이시영 씨가 임시정부의 강요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해 12월에 환국했습니까? 아무리 단체 이해관계가 소중하기로서니 역사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해방과 독립은 일본 제국을 해체한 연합국의 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을 두고 당대의 한국인들은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 엄연한 역사를 부정하거나 매도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또 이종찬 씨는 기념사에서 1919년 고종의 죽음이 우리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성립시킨 주요 계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같은 주장을 한 어느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종찬 씨는 신학설을 주장할 유량입니까?
잘 알려져 있듯이 3.1운동은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 일제의 억압하에 있던 우리 한국인이 인류 공영의 자유정신에 입각하여 걸기한 일대 민족적인 거사였습니다. 그 역사적 뿌리는 1890년대 후반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활동이 실패한 뒤 1910년 조선왕조 곧 대한제국은 망하였습니다. 이 나라 역사에서 왕정이 폐지되는 것은 바로 그때의 일입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죽자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우리 한국인이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공화정을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언급하기에도 유치한 망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후반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